어쨌든 간에 이 판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윤석열과 관련된 판결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인성에 이어서 김인택 부장판사가 김건희에 이어 명태균을 사실은 무죄하는 판결을 썼는데 사실 설명 자료를 보고 한 판결 내용들을 기사로 접한 분들이 도무지 납득이 너무 안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가 먼저 네.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제일 잘하는 요약 정리를 해주세요. 요약 정리. 여기에 대해서 그냥 한 줄 평을 하라고 하길래 제가 요즘 뭐라고 하고 다니냐면 저희 소속 변호사가 이런 보도 자료를 써왔으면 잠시 CCTV를 가리고 제 방으로 오시죠. 진실의 방. 네. 진실의 방으로. 네. 이빨 꽉 깨면서 들어오시죠. 라고 해야 될 정도의 사실은 이 내부 심지어 사실 우인성 판사의 판결을 보고도 저희가 분노를 많이 했지만 그 판결보다 더 못해요. 우인성 판사는 적어도 명태균 씨가 미안소의 직원 실질 대표임은 분명하다. 아, 그 연구소, 여론조사 업체. 인정을 했는데 네. 여기선 직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근데 수많은 녹취를 보면 알겠지만 김영선 씨가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고 그거에 대한 비용 처리를 보전을 받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명태균 씨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녹음이 있는데 그걸 방금 틀고 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선 못 틀었는데 설명을 해드리자면 강혜경 씨에게 명태균 씨가 전화를 해서 그거 뭐 얼마는 얼마 이렇게 가이드를 줘요. 그리고 그 선거 보조금 선거 회복해 준 거 얼마 들어왔어? 네. 하면 1억 얼마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이드를 해주고 자 김영선 이대로 얘기해. 라고 해서 네 명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네. 녹취까지 있고 그게 사실은 이미 증거 기록에 다 있어요. 근데 이런 판결이 나온다는 네. 게 말이 안 된다는 이거 저는 오늘은 우리 방송에서는 좀 관점을 그 당시에 김영선을 공천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가져가 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우인성도 그랬고 김인택도 똑같은 판결 논리를 제시한 게 공관위에서 토론을 거쳐서 다수결로 김영선 공천이 결정됐다. 김영선은 여성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있었고 대선 기여도도 높았기 때문에 공천 받을 만한 사유가 충분해. 그러니까 청탁의 조건 자체가 뭔가 성립이 안 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관위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시고 하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게 상식적으로 우리 그 김성환 평론가도 정치를 많이 관찰하시니까 아시겠지만은 그 회의록이 작성되는 공관위에서 윤석열한테 청탁받은 윤상현이가 대놓고 김영선을 윤석열이 추천했다고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회의록도 안 남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회의록은 그렇게 있었대요. 예, 있었는데. 아주 간략하게 남겼겠지. 그건 따로 작업해야지. 누가 대놓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겠어요. 위에서 낙하산으로 이렇게 찍거나 하는데 그걸 자 우리 공관위원님들 우리 대통령님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김영선이 주라고 하대라고 얘기하는데 어떡할까요? 이렇게 물어볼까요? 사전에 다 이제 빚뜸해주고 같이 땡을 짜고 들어오겠지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당연하지. 그리고 그건 다 그것도 알아도 얘기 안 하는 거야. 네. 그럼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다 아시면서 이렇게 하면 다 눈치껏 아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다 얘기를 하냐고. 근데 그거를 공식적인 절차나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거나 아니면은 공식적으로 그 문제에 관해서 토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하게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판사가 생각한다 그러면 뭐 순진한 거 아니에요? 그 설명 내용 중에 정말 놀라운 논리들이 많았죠. 그 10개월 이전에 그 정치 자금을 준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문제가 없다. 근데 이건 반대로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맞아. 이건 판사님께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려고 해주는 게 아니라 정치 브로커 시장을 정치 만들어준 브로커 거예요. 시장을 이제 대정치 브로커 시장을 연 거예요. 왜냐하면 우인성 판사는 계약서 없으면 불법 아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용증으로 쓰면 불법 아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돈을 줄 때 10개월 이전에 주면 불법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이랑 네. 녹음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이라는 외피를 쓰면 불법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로비스트법을 도입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법대로라면 사실 이번 지선은 정말 돈 선거가 될 수밖에 없을 그리고 거예요. 제가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마저 이어가면은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돌렸습니다. 그 창원 의창구에. 그때 1등이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 출신 분이 1등이 나왔어요. 2등이 누구였냐? 지금 의원하고 있는 김종양이 나오고 3등이 김영선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결과가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2022년 5월 10일 날 이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한 건데 결국은 우인성 판사도 이런 논리를 차용하는 건데 당시의 회의 논리를 김영선이 유일한 여성이었고 당시 여성에 대해서는 가산점이 있었다.
그리고 상대당 후보가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대항마로서 여성이라는 측면이 고려돼서 공관위가 투표를 해보니까 무기명 투표를 해보니까 3분의 2 이상이 김영선을 골랐다는 게 사실 무죄 판결의 근거인 건데 상식적으로 창원 의창구에서 대항마로 될 만한 민주당 여성 후보가 있었을까요? 당시의 결과를 보면 실제 재보선 결과가 김지수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37.25%를 얻고 김영선이 62.74%를 얻었습니다. 창원이라는 데가 뭐 예를 들면 접전지도 아니고 이런 중요하게 대항마까지 생각하면서 공천해야 될 때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논평하고 하기가 어려운 게 그냥 녹음만 들어도 그리고 이미 국민들이 다 들으셨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게 이상한 판결이라는 걸 다 그냥 이해할 수 있는 판결이라 여기에 제가 법률가로서 새로운 시작을 제시해드립니다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이미 사실관계 자체가 이미 너무나 밝혀진 사안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저희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왜 너네는 그렇게 나서서 안 했냐라고 하면 사실 저희는 그 같이 공동 피고인의 변호인이었어요. 그렇지. 그럼 예.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는 이 사람이 유죄입니다를 떠들고 다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검찰이 해야 되는 역할이었고 저희는 공익제보자의 변호인으로서 자료를 모두 제출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다 갖고 있고 이 녹음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그 검찰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재판부도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녹취를 적극적으로 좀 더 오픈을 하고 다음 주에도 필요하시다면 제가 또 이렇게 좋습니다. 갖고 오는 좋고. 걸로 나는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뭐 회의록을 제출했다, 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압수에 간 것 같아요. 압수에. 그거 감정 받아봤는지 궁금해요. 압수 압수 들어올 거 뻔히 알면 회의록 하나 만들어 놓는 거 뭐가 문제겠어. 그리고 그거 종이 감정한 결과를 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얼마든지 사후 조작도 가능한 거예요. 뭐 회의록 자체가 뭐 이렇게 대수라고 얼마든지 압수색 대비해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웃기는 거는 다 막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총괄본부장으로서 지역에서 근무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근무했던 대가를 줬던 거다. 그 세비 반띵한 게.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국회의원이에요. 이제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이 빚 좀 졌어. 아니면 가가지고 열심히 도와준 사람이 있어. 총괄본부장이라고 뭐 자기 나름대로 막 허세를 부리고 다녔을 수도 있어. 근데 그 국회의원한테 막 야단을 치면서 내 돈 달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대한민국에? 내 돈 달라고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김영선 씨가 명태균 씨 눈치를 봤냐면 강혜경 씨한테 전화를 해요. 명태균 씨 아직 있나? 사무실에. 화 많이 났나? 하고서 화가 풀렸으면 확인하고 사무실로 들어가는 통화 녹음이 있을 정도로. 네. 그리고 그 돈 관련해 갖고 아까 그 김영선 씨를 옆에 두고 명태균 씨가 통화할 때 저희가 뒤에 부분 그 교통 정리하고 내가 이렇게 설명한 대로 강혜경한테 하라고 해라고 지시하기 이전 저희가 차마 방송에서 못 공개한 부분은 명태균 씨가 김영선 씨한테 야이 삐삐삐삐삐야 이렇게까지 조용히 해! 네. 이러고 이게 진행이 시작이 돼요. 저는 이 김인택 국회의원이 판- 누군가가 와서 내 세비를 반띵해 가는데 들어서라도 대출 1억 원 받아가지고 지금 8,700만 원인가 그렇다면 8천만 원 조금 넘잖아요. 8,070인가? 그거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들어와서 은행 가가지고 대출 받아서 그냥 줘버리고 말겠다. 그 수모를 당하면서 그렇게 가지고 그 세비를 반띵을 해주고 있었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지. 네. 그건 그냥 명분일 뿐인 거예요. 너의 몫의 절반은 내 거야. 이런 상징적인 거지. 내가 너 국회의원 만들었어.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거 돈이 없어가지고 8천만 원을 없어서 그 수모를 당하면서 국회의원이 배지 달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녹취도 나와요. 그 명태균 씨가 정확히 합니다. 김영선 부자야. 벼룩에 간을 빼먹어 이런 녹취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녹취도 있어요. 그 저출산 뭐 관련해 갖고 수당이 또 나왔나 봐요. 그 위원회를 이제 김영선 씨가 해서 근데 그 수당은 세비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 또 반을 안 줬나 봐요. 그것까지 명태균 씨가 확인한다면 야, 그것도 반 속속들이. 가온나, 네. 그것도 반 가온나 하는 녹취까지 다 있어서. 우혜 씨좀 어때요 보니까? 저는 네. 이 판결문을 우리가 이렇게 분석하고 얘기하는 게 되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이 김인택 판사는 무죄를 선고할 거를 먼저 결정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어거지 논리들을 다 박아놓은 것 같아요. 이 우인성 판사와 비슷하게. 근데 이 김인택 판사가 보니까 면세점 비리 직원이랑 맞아요. 엮여 있고 네네. 과거에도 굉장히
안 좋은,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판결에 있어서는 사실 배제를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선고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아니, 이 두 사람은 좀 배제할 정말로 수 있는 아닌 게 방법. 아니라 오늘 뉴스타파가 사실 의혹 보도를 최초에 했고 그 면세점 관련된 의혹을 오늘 보니까 중앙지검에서 아마도 그 판사를 김인택 부장판사를 약식 기소했다는 내용의 네. 후속 보도를 했는데 그 범죄 혐의라는 게 보면은 면세점 매장에서 그 면세점 팀장이 법인카드를 활용해가지고 200만 원짜리 톰 브라운 자켓을 80% 할인에 결제하고 그때 이제 김인택이라는 사람이 여권을 활용해서 구입을 한 다음에 다음번에 만날 때 재킷 줬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전에도 보니까 700만 원대 막스마라 코트인가요? 두 벌을 샀고 95% 할인된 금액으로 산 다음에 그것도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가 결제하고 여권 제시하고 한 벌은 뭐 김인택이 갖고 한 벌은 자기가 가졌다. 이런 식의 서서한 건데 이런 사람이 남이 돈 받은 사건을 판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배제해야죠. 이렇게 기소된 네. 판사를. 제가 비판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분이 지금 발령이 수원지법으로 나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재판을 많이 하고 있는 법원이죠. 관련된 법원. 그리고 저도 재판이 많이 거기 있습니다. 아니 이런 판사는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이제 약식 기소가 됐기 때문에 네. 수원지법으로 인사 발령이 났더라도 대법원에 윤리감사관실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이건 형사처벌이잖아요. 근데 사실 네. 약식 기소도 조금 약식 기소라는 건 그래, 재판조차 안 그것도 하고 말이 안 그냥 되지. 벌금으로 끝나는 절차거든요. 이 사안은 사실 약식 기소할 사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아니 이 어, 정도까지 네. 당했으면 그냥 법복 벗어야지. 그럼요. 자기가 실제로 어떻게 이걸 기수가- 고집스럽게 입고 있냐고요. 기수가 사실은 법원장 기수예요. 아, 이미? 26기인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엄청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분이 사실 고법원장으로 가야 될 짬인데 이번에 발령을 수원지법으로 받았다. 아 지방법원에 네, 지방법원. 부장판사. 네. 사실 법원장 기수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법으로 왔다. 그리고 수원지법은 뭐 하는 데다? 모상방울, 수많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이 걸려 있는 아니 뭐 당연히 법원이다.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경찰 공무원이다 생각해 보잖아요. 이런 식으로 양식기도 되잖아요. 입건되자마자 직무가 직무가 대기 되죠. 발령이에요. 그렇죠. 법원은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렸다 인사 발령 내준다는 것 자체가 완벽한 특혜인 겁니다. 통상적인 공무원의 처분과는 너무나 다르다. 검찰도 그런 비판 많이 받았는데요. 내부 자정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걸리기 전까지는 다 쉬쉬하고 제 식구 감싸게 해주는 거예요. 법원도 똑같잖아요. 지금 뭐 지난번에 제주지법 판사들은 안 그랬어요. 뭐 그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쉬쉬하고 그냥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그냥 구두 경고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남한테 비난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일 것 같거든요. 근데 법사위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비난받았던 거를 가슴에다가 안 넣어놨을까요? 전 이 포안이 맺혔을 것 같아. 명태균 판결도 보면서 이런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내는 거는 그 봐라 내가 한번 보여준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 솔직히. 저는 사실 사법부도 너무 어이가 걱정인데 없잖아요. 사법부도 걱정인데 지금 항소 안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 그래요? 네, 창원지검에서 저는 식은땀이 납니다. 이거 만약에 항소 안 해서 오영부영 우리 비판 한번 받고 갈게 하고서 그냥 항소 안 해버리잖아요? 이대로 아니,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례하고 대장도 항소 안 했다는 것 때문에 네. 우리도 안 할게 한번 두고 봐. 그 판사나 그 검사나다 진짜. 네, 저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 대장동 위례 사건 나온 거 보면서도 느끼지만 정치 기소를 하고 억지 기소를 해가지고 나중에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항소 안 했다고 자기들이 얘기를 해버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정치 수사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시작 자체가. 맞아요. 그럼 검찰이 네. 오히려 명을 걸고 덤벼들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 무죄 나왔다고 해가지고 아직 보도 자료가 나오지 않아요. 항소했다는 연락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걱정이 되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변호인이 우리 처벌해 주세요라고 항소할 수는 없잖아요. 민주당에게 기회가 또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아, 그래요? 오인성, 김인태 이런 비리 판사들의 판결을 보고 많은 네. 국민들이 실망하셨는데 보니까 법 왜곡죄? 법 왜곡죄. 판사들도 이상하게 하면은 처벌받을 수 있는 법 왜곡죄. 이거 안고 빨리 달려라. 그러니까요. 네, 좀 통과시켜가지고 이렇게 이런 판사들이 결국에 있었기 때문에 부패한 검사들도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